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스위스맥스4 연수 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연수할 작품은 슬라이드 인 아웃입니다. 슬라이딩 인 아웃이라는 것은 영상이 스테이지 밖에서 스테이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스테이지 밖으로 밀려 나가는 것을 슬라이드 인 아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제를 본다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플레이바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영상이 스테이지 밖에서 스테이지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것을 슬라이드 인이라고 하고, 이것을 반대로 스테이지 밖으로 밀려 나가는 것을 슬라이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슬라이드 인과 아웃을 합쳐서 간단한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툴바의 왼쪽 끝에 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새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제일 윗줄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디폴트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초기화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오른쪽에 중앙부의 프로퍼리스 패널로 들어가서 무비 프로퍼리스를 클릭합니다. 이 창에서는 작품의 규격을 설정하는 창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가로를 500픽셀로 하고 세로를 375픽셀로 하겠습니다. 이 규격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우리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규격입니다. 이 규격은 카페에 가서 보기 좋을 정도로 큽니다. 크고 네티즌의 눈에 한눈에 다 들어오고, 사이즈가 또 이 규격으로 만든 작품은 동작이 아주 민첩합니다. 또 이 규격에서는 사진이 20-30장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아주 민첩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규격을 소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이 작업창이 좀 삐뚤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왼쪽 아래 옵션에서 뷰 옵션에서 확대경 모양의 아이콘 Fit Stage in Window를 클릭해서 작업창을 바르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배경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툴바의 오른쪽 위에 Import Image를 클릭해서 준비해둔 사진을 불러옵니다. 사진은 아무런 사진이나 그림만 좋다고 불러와서는 안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규격을 500에 375 픽셀로 정했으니까 사진도 그 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500에 375 맞죠? 작은 글씨가 보입니까? 500에 375. 이것은 이 프로그램 스위스맥스4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제가 포토샵으로 사전에 이렇게 원천적으로 스캔한 사진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1JPG를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채로 네 번째 사진 4JPG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테이지에 4장의 사진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아웃라인에서 보면 1, 2, 3, 4 4장의 사진이 올라왔다는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웃라인 패널에서 씬1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타임라인 패널로 가서 제일 아래에 1JPG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슬라이드 인 프롬 레프트를 클릭합니다. 왼쪽에서 밀려 들어온다는 것이죠. 다음엔 두 번째 2JPG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슬라이드, 이번에는 프롬 라이트 오른쪽에서 밀려 들어온다. 그 다음 세 번째 3JPG 라인 1 프레임에 우클릭해서 슬라이드, 이번에는
from top 위에서 스테이지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일 위에 네 번째 4JPG의 1프레임에 커서를 넣고 클릭해서 슬라이드, 이번엔 from bottom 아래서 스테이지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효과막대 이펙트 바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공부했지만은 이펙트 바가 모두 다 듀레이션이 10이죠. 10은 너무 빨라서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늘려야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효과막대의 끝에 조절점을 커서로 잡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30프레임까지 끌어줍니다. 늘려주는 것이죠. 아래 거도 같은 길이로 조절점을 잡고 30프레임으로 다 같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늘려줍니다. 조절점을 잡고 드래그해서 늘려줍니다. 같은 크기로 해야죠. 모두 다 같은 크기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스크롤 바를 당겨서 앞에 여유를 두고, 다음에는 원 JPG 그림이 30프레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30프레임 정도의 휴지 기간을 준다고 했죠. 그럼 60프레임입니다. 60프레임. 그 다음 두 번째 2JPG의 효과막대를 이펙트 바라고 하죠. 이것을 커서로 잡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60프레임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 JPG 사진이 30프레임까지 들어왔다가 30프레임 동안 여기서부터 쉽니다. 쉬어서 손님이 감상할 수 있도록 쉬었다가 60프레임부터 두 번째 사진이 들어오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충분히 이해하죠.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사진의 3JPG 라인의 이펙트 바를 커서로 잡고 드래그해서 120프레임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이 90프레임까지 들어와서 10프레임, 20프레임, 30프레임 동안 쉬어서 손님이 감상한 다음에 120프레임부터 세 번째 사진이 들어옵니다. 몇 번 하니까 이제 지루해서 그렇지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사진 4JPG의 효과막대를 커서로 잡고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180프레임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사진이 들어와서 30프레임 쉬었다가 180프레임에서부터 네 번째 사진이 들어온다는 결론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휴지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프레임, 20프레임, 30프레임, 240프레임에 이제는 사진 이것뿐이니까 같은 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왼쪽에 보면 에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슬라이드, 이번에는 아웃 투 톱 레프트, 왼쪽으로 슬라이딩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웃입니다. 클릭합니다. 이번에도 이 이펙트 바를 듀레이션을 30으로 고쳐줘야 되겠는데 위에 숫자가 30이었고 다른 숫자니까 숫자를 찾기가 힘들죠. 이펙트 바 안에 숫자를 보려고 할 때 너무 적은 숫자라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이펙트 바 위에 커서를 놓고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 이펙트 창이 생깁니다. 여기에 보면 슬라이드 아웃 투 톱 레프트 하면서 듀레이션이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30으로 쓰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듀레이션이 30으로 자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스크롤 바를 당겨서 예를 두고 여기서도 휴지 기간 줘야죠. 10프레임, 20프레임, 30프레임, 300프레임입니다. 이번에는 한 단 내려와서 3JPG 라인 300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왼쪽으로 가서 에이드 이펙트를 클릭하고 슬라이딩, 이번에는
out to top right, 오른쪽 위쪽으로 빠져나가도록 top right입니다. 클릭합니다. 오른쪽 위쪽으로 나가는 화살표가 정해져 있죠. 이 운동 모션 라인입니다. 한번 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나와 있어서 더블 클릭 안 하고 그냥 고쳐도 되는데, 이렇게 습관들이면 좋지 않는 것이, 복잡하고 긴 작품을 만들 때는 자동을 믿고 습관적으로 하다가 보면 혼돈되고 에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말고 반드시 할 때마다 이펙트 바를 더블 클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 혼돈이 안되고 에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내려와서 10을 삭제하고 30을 넣고 엔터를 칩니다. 다시 스크롤 바를 당겨서 휴지 기간 30프레임을 줘야죠. 40프레임 줘도 됩니다. 그럼 시간 넘으니까 우선 연습할 때 통일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360프레임 아래로 내려와서 to JPG 라인 360프레임의 커서를 놓고 왼쪽으로 가서 Add 이펙트를 클릭하고 슬라이드, 이번에는 out to bottom left, 아래 왼쪽으로 빠져나가라. 왼쪽으로 이제 운동선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더블 클릭하고 창에 가서 10을 삭제하고 30을 써놓고 엔터를 칩니다. 다시 스크롤 바를 끌어서 이 이펙트 뒤에도 휴지 기간을 30프레임 줍니다. 그러면 420프레임이죠. 그러면 한 단 내려서 원 JPG 라인입니다. 라인 420프레임의 커서를 놓고 왼쪽에 가서 에이드 이펙트를 클릭하고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아래 내려가서 out to bottom right, 이번에 아래쪽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해 나가라. 운동선이 오른쪽 기투기로 나가는 것이 됐죠. 여기에도 다시 더블 클릭하고 창에 가서 10을 삭제하고 30을 써놓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스크롤 바를 다시 해서 이 이펙트 바 뒤에도 휴지 기간을 30프레임 줘야죠. 그래야 손님들이 그림을 구경할 시간이 있죠. 이번에는 마지막 그림이니까 더 내려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 480프레임의 커서를 놓고 이번에는 우클릭해서 플레이스를 줍니다. 그림이 여기까지 정지해 있거라 손님이 감상하게,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했는 결과가 어떤지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플레이. 슬라이드, 왼쪽에 오른쪽에 슬라이드 인, 위쪽에서 슬라이드 인, 아래쪽에서 슬라이드 인, 그 다음 왼쪽으로 슬라이드 아웃,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아웃, 그 다음 아래쪽으로 슬라이드 아웃,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아웃인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보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인, 위에서 슬라이드 인, 아래서 슬라이드 인, 왼쪽으로 코너로 슬라이드 아웃, 오른쪽 코너로 슬라이드 아웃, 좌측 아래로 슬라이드 아웃, 우측 아래로 슬라이드 아웃인데 여기에서 하얀 바탕이 보이죠. 이것이 처리가 아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스톱합니다. 아웃라인 패널을 클릭해서 엽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몇 번 연습했지만은 이럴 때는 제일 위에 있는 4JP, 제일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은 것을 한 장 더 가지고 와서 아래로 가져다 놓으면 된다, 이렇게 들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4JPG에 커서를 올려놓고 우클릭해서 카피 오브젝트 복사를 합니다. 다시 올려놓고 우클릭해서 파스트 인프레스 복사한 것을 그 자리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진 두 장 됐죠. 위에 있는 사진을 잡고 샌드 투 화살표를 해서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작품 작성은 끝났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슬라이드 인, 오른쪽에서 슬라이드 인, 위에서 슬라이드 인, 아래서 슬라이드 인, 좌측 위쪽으로 슬라이드 아웃, 우측 위쪽으로 슬라이드 아웃, 아래쪽으로 좌측으로 슬라이드 아웃,
아래 우측으로 슬라이드 아웃, 그 다음 우측에서 슬라이드 인. 예, 연결도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스톱합니다. 이것은 이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작품 작성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웹에 가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윗줄 메뉴바에서 왼쪽에 끝에 파일을 클릭합니다. 아래 내려가서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SWF인 플래시 플레이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무비 창이 뜹니다. 지금 작품 나오는 것이 카페나 웹에서 나타날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잘 됐죠?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확인했으면 이 창을 닫고 작품을 저장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바꾸어 가면서 사진의 사이즈도 늘렸다가 줄였다 바꾸어 가면서 장수도 조금 더 늘려도 보고 타임라인 패널에서도 듀레이션도 변경을 시켜보고 이렇게 여러가지 스타일로 변경을 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다음 큰 작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